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애들 다 크고 시집 장가 보내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인간이랑 당장 갈라선다. 내 남은 인생은 나 혼자서 홀가분하게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거다. 밥 차려주는 기계 노릇도, 눈치 보며 돈 벌어다 주는 기계 노릇도 이제 다 끝내고 싶다. 50대, 60대 넘어가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홧김에 이혼 도장 찍자고 소리치신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도 그런 생각을 삼키고 또 삼키며 살아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로 황혼이혼을 하면 우리가 꿈꾸던 그 자유롭고 우아한 싱글 라이프가 펼쳐질까요?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세련된 원룸에서 혼자 와인 한 잔 기울이며 아, 이게 진짜 인생이지 하고 웃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른 새벽 텅 빈 냉장고 앞에 서서 아무도 없는 집 안을 멍하니 바라보며 인생이 이게 맞나 싶어 주저앉게 될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67세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가 한 달에 150만 원 나오던 국민연금이 90만 원으로 반토막 나버리고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지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느 60대 부부의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이혼 그 자체보다 준비 없는 노후 재산 분할과 생활비 쪼개기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지, 이 잔혹한 숫자의 진실을 모르면 여러분의 노후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특별히 불운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살고 자식 잘 키우고 집 한 채 장만하고 연금까지 준비했는데도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뼈를 때리는 현실적인 이야기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우리 부부의 노후 생활비 구조를 지키고 비참한 노후 빈곤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끄시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실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제게는 참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이 채널은 화려한 재테크 성공 신화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정말 우리 또래 분들이 맞닥뜨리는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드리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살포시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거칠에 없는 솔직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우리들의 노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67세 김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두 분은 28살, 참 꽃다운 나이에 중매로 만나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연애를 길게 하고 서로 충분히 알아보고 결혼한 것도 아니었어요. 몇 번 차 한 잔 마시고 집안 어른들이 괜찮다고 하니 그냥 결혼한 거였습니다.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편 김 선생님은 성실함 하나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분이었죠. 변변한 기술 하나 없이 시작해서 시장통 모퉁이에서 작은 철물점을 열고는 명절 당일 하루 빼고는 셔터 문을 닫아본 적이 없는 양반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몸이 아파도 가게 문은 꼭 열었어요. 문 닫으면 그날 번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라는 게 그분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아내 이 여사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 철물점 뒷방에서 애 둘을 업어 키우며 장부 정리하고 점심때면 찌개 끓여서 남편 밥 챙기고 저녁이면 남은 반찬에 물 말아 후루룩 삼키며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자기 몸 돌볼 틈도 없이 남편 가게 일 거들고 아이 키우고 시어머니, 병간호까지 다 해냈습니다. 그 시절 우리네 여자들 살아온 방식, 이 여사님이 딱 그랬습니다. 우리네 60대, 70대 부모님들 살아오신 모습 다 비슷하잖아요. 좋은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 입고 자식들 학원비 된다고 파스 붙여가며 청춘을 다 바쳤습니다.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한번 가는 것도 사치라 여겼고 맛있는 것도 자식들 먼저 먹이고 자신들은 나중에 먹었습니다. 그게 우리 부모 세대의 사랑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 넘게 뼈 빠지게 일해서 서울 변두리에 지은 지 20년 다 된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장만했고 아이들 둘 다 대학 보내서 번듯하게 직장 잡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니며 경기도에 아파트 얻어 살고 있고 딸은 서울 시내에 신혼집 마련해서 잘 살고 있었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출가시켰고 집 한 채 있고 다달이 나올 국민연금도 남편 앞으로 150만 원 정도 예상되니 이제 두 부부가 등산이나 다니며 오순도순 여생을 즐길 일만 남았다고들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참 잘 사셨다며 부러워했지요. 그런데요, 문제는 김 선생님이 철물점을 완전히 정리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은퇴 증후군이 찾아온 거죠. 평생을 새벽 5시에 눈 떠서 가게 문 열고 밤 9시에 셔터 내리며 살던 사람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처음 한두 달은 이제 좀 쉬어야지 하며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서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는데 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날들이 이어졌죠. 아내 이 여사님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평생 집안일 다 혼자 해왔는데 이제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오히려 더 신경 쓸 일이 늘어난 겁니다.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친구들 만나러 나갈 때도 남편 밥 걱정에 마음 편히 놀지도 못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취미생활이라도 좀 해봐라고 좋게 말해도 평생 일만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슨 취미가 생기겠습니까? 등산 동호회에 등록해줬더니 2번 나가고 그만뒀고 문화센터 수강권을 끊어줬더니 그게 나이 들어서 할 짓이냐며 면박만 줬습니다. 돌아오는 대답은 내가 평생 돈 벌어다 먹여 살렸는데 늙어서 집에서 쉬지도 못하냐는 핀잔뿐이었죠.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했지만 이 여사님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요? 나는 평생 뭐 했는데요? 라는 억울함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낼 기회도 꺼낼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또 삼키는 거죠. 평생 그렇게 삼키며 살아왔으니까요. 사소한 말다툼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치약 짜는 방식부터 반찬 투정, 이모컨 쟁탈전까지 젊은 시절 서로 바빠서 참고 넘어갔던 섭섭함들이 하루 이틀 붙어 살다 보니 화라산처럼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싸움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처럼 작은 일도 크게 번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은 저녁 밥상에 올라온 찌개가 짠에 싱겁네 하다가 그만 큰 싸움이 났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았던 원망들이 쏟아져 나왔죠. 내가 당신 구질구질한 철물점 뒷방에서 평생 썩은 거 억울해서라도 이젠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아내의 폭탄 선언에 남편도 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싶어서 한 줄 알아? 나도 지긋지긋해. 당장 도장 찍어. 그렇게 홧김에 시작된 싸움이 결국 이혼 소송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자식들도 처음에는 말렸지만 두 분 다 너무 완강하니 결국 두 분 편하신 대로 하시라며 손을 놓아버렸죠. 법원에서 조정 기간을 두고 정말 이혼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도 두 분 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나중에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이제 도장을 찍고 남남이 되었습니다. 67세에 찾아온 싱글 라이프. 겉으로는 쿨하게 합의 이혼을 하고 재산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던 아파트 시세가 대략 8억 정도 되었습니다. 이걸 절반씩 나누기로 했죠. 아파트를 팔지 않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방법도 있었지만 두 분 다 그 집에 얽힌 기억들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동산에 금매로 집을 내놓고 세금 떼고 복비 떼고 나니 각자 손에 쥐어진 돈은 3억 8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 돈으로 김 선생님은 경기도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전세를 구했고 이 여사님은 딸네 집 근처 빌라로 반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각자 새 출발을 한 셈이었죠.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늦잠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이 여사님은 친구들과 온천 여행도 다녀오고 오랫동안 못 갔던 성당 봉사활동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소파에 누워 밤새 야구를 봐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냉장고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채워넣고 먹고 싶을 때 꺼내 먹고 진작 갈라설걸 이렇게 속이 편한데라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잘 결정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며 응원해주는 친구들도 있었고 심지어 부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게 자유의 바람이 두 사람을 잠시 들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자유는 딱 3개월.
아니 6개월도 채 가지 못했습니다. 당장 통장에 찍히는 현실적인 숫자들, 바로 돈 문제가 두 사람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혼 전 김 선생님은 자신이 평생 보험료를 냈으니 국민연금 150만 원이 온전히 자기 통장으로 들어올 거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연금공단에서 날아온 통지서를 보니 찍힌 금액은 9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바로 분할연금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시는데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 수급권은 이혼 시 배우자에게 분할 청구될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직접 낸 사람이 아니어도 결혼해서 함께 생활하는 동안 배우자가 연금에 기여했다고 보아 그 몫을 나눠주는 겁니다. 이 여사님이 정당하게 연금 분할을 청구한 것이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지만 혼인 기간이 길었던 이 여사님 몫으로 60만 원 가량이 쪼개져 나간 겁니다. 90만 원. 혼자 사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 명세서를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혼 전에는 부부가 한 집에 살며 관리비 2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 가스비, 전기세 묶어서 10만 원 남짓, 식비도 같이 장을 봐서 해먹으니 6, 70만 원 선에서 방어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내던 건강보험료도 나누어 내면 그만이었죠. 경제학에서 말하는 규모의 경제가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같이 살면 한 명이 두 명치 생활비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살림이 두 개로 쪼개지니 어떻게 됩니까? 김 선생님 오피스텔 관리비 15만 원, 인터넷 폰 요금 7만 원, 겨울철 난방비 10만 원이 고스란히 나갑니다. 혼자 사니 밥해 먹기 귀찮아 동네 식당에서 대충 사 먹거나 배달을 시키는데 요즘 찌개 하나도 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루에 2만 5천 원씩만 식비로 써도 한 달이면 75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루 2만 5천 원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 사 먹고 점심에 국밥 한 그릇 먹고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면 2만 5천 원이 훌쩍 넘어가거든요. 건강보험료도 큰 문제였습니다. 직장 가입자인 자식 밑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재산과 소득 기준에 걸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는데 그 금액만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가진 게 없는 것 같아도 건강보험공단 눈에는 그게 재산입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관리비 15만 원, 통신비 7만 원, 난방비 10만 원, 식비 75만 원, 건강보험료 17만 원, 합치면 124만 원입니다. 들어오는 돈은 90만 원인데 기본 지출만 해도 34만 원이 부족합니다. 거기에 병원 한번 가면 진료비에 약값에 교통비까지 경조사비에 옷 한 벌이라도 사면 당장 통장이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김 선생님은 전세 보증금 외에 수중에 남겨둔 여윳돈을 한 달에 50만 원씩, 70만 원씩 야금야금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어디 가서 다시 일자리를 구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 자리라도 알아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경쟁이 치열해 번번이 미끄러졌죠. 나이에다가 고관절도 좋지 않아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다 보니 더 어려웠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사는 것도 이제는 지갑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후배들 밥 한 끼 사는 게 대수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만 원짜리 한 장이 무거워진 겁니다. 예전에는 아내가 깎아주는 과일 먹으며 무심하게 넘겼던 일상들이 혼자 마트에 가서 사과 한 알 비싸서 들었다 놨다 하는 비참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 이 여사님의 상황은 좀 나았을까요? 분할받은 연금 60만 원에 기초연금 일부를 합쳐 겨우 90만 원 남짓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딸네 집 근처라 좋기는 했지만 빌라 반전세 월세로 매달 40만 원이 고정적으로 나갔습니다. 남은 5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는데 거기서 병원비가 문제였습니다. 젊어서 쪼그려 앉아 일한 탓에 무릎 관절염이 심해 다다리 주사 맞고 약 타먹는 데만 20만 원이 깨졌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게 한 번 시작되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안 가면 나중에 더 큰 돈이 드니까요. 남은 돈 30만 원으로 쌀 사고 부싯거리 사고 나면 미장원 가서 파마 한 번 할 돈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고 싶어도 밥 한 끼 값이 부담스러워 점점 연락을 줄이게 됐습니다. 딸이 가끔 와서 용돈을 쥐어주긴 했지만 자식들 살기도 팍팍한데 매번 손을 벌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한 번은 딸이 용돈 봉투를 내밀며
엄마, 괜찮아? 라고 물어봤는데 이 여사님이 그냥 눈물이 왈칵 나더랍니다. 딸 앞에서 울면 안 된다 싶어 억지로 웃었지만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그냥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못하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여사님도 식당 주방 보조 알바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지만 당장 다음 달 월세와 가스비를 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루 6시간씩 서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밥솥 들다 보면 퇴근할 즈음엔 무릎이 퉁퉁 붓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것보다는 낫다 싶어서요. 내가 늙어서 이 고생 안 하려고 이혼했는데 결국 파출부 신세라니. 밤마다 혼자 팥을 붙이며 눈물을 훔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자유를 찾겠다고 내린 결정이 오히려 더 힘든 굴레가 되어버린 겁니다. 적어도 같이 살 때는 밥은 함께 먹었고 아프면 물이라도 떠다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진짜 비극은 몸이 아플 때 찾아왔습니다. 어느 겨울날 김 선생님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을 다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오피스텔 바닥에 쓰러져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통증을 참으며 겨우겨우 핸드폰을 집어 119를 불렀습니다. 혼자 넘어졌을 때 아무도 없다는 것, 그 무서움을 그때 처음 느꼈다고 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보호자, 동의서에 사인할 사람이 필요해서 자식들에게 연락을 했죠. 아들이 헐레벌떡 뛰어왔지만 직장 생활하는 아들이 병실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틀은 그럭저럭 지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간병인을 써야 했는데 하루에 15만 원이랍니다. 열흘만 누워 있어도 150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일부 커버해줬지만 간병비는 오롯이 본인 부담이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내가 곁에서 물수건이라도 짜주고 미음이라도 끓여 먹였을 텐데 사실 이 여사님도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잠깐 달려가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남남이 된 사이인데 선뜻 나설 수가 없었죠. 자식들 눈치도 보이고 본인 자존심도 있고 차가운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김 선생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뼈저린 외로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넓은 세상에 자기 편 하나 없이 낯선 간병인이 매일 바뀌는 병실에서 홀로 수술 후 통증을 견디는 그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아,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밥상에서 반찬 투정하던 그 시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때였구나. 퇴원 후 텅 빈 오피스텔에 돌아온 김 선생님. 절뚝거리는 다리로 편의점 도시락을 전자레인지에 돌려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데 목이 메어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술 후에 잘 먹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먹을 기력이 없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이혼한 지 딱 2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이고 있었고 이제 진짜 남은 건 오피스텔 보증금뿐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년 안에 이 보증금마저 다 까먹고 길거리에 나앉거나 요양원 신세를 져야 할 판이었습니다. 그제야 자존심을 꺾고 이 여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 연락처에서 이 여사라고 저장된 이름을 오래도록 바라봤다고 합니다.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2년 만에 처음 거는 전화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가고 나 지금 목소리가 들렸을 때 김 선생님은 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죽일 놈이야.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수화기 넘어 이 여사님도 아무 말 없이 훌쩍이기만 했습니다. 부부 2년을 헤어져 살며 이 여사님도 깨달았던 겁니다. 자유가 좋긴 했는데 이 자유가 이렇게 외롭고 이렇게 무서운 것인 줄은 몰랐다고. 무릎 아파 파스 붙이며 주방 알바 나가는 자기 신세가 그이랑 싸우며 살던 그 시절보다 더 고달픈 줄 미처 몰랐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저 소설 속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황혼이혼 건수가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의 이혼율은 오히려 줄어드는 반면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의 이혼은 전체 이혼의 30%를 훌쩍 넘겼습니다. 오래 살수록 더 많이 갈라선다는 얘기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다들 이혼하면 자유롭고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드라마가 그렇게 보여주고 SNS에 올라오는 황혼이혼 성공 스토리들이 그렇게 포장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한 숫자로 돌아옵니다.
이혼은 단순히 사랑이 식어서 헤어지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구축해 놓은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억지로 두 개로 찢어버리는 아주 잔혹한 재무적 재앙입니다. 그것도 20대, 30대에 이혼하는 것과 60대에 이혼하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20대엔 다시 일할 수 있고 다시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70대엔 이미 소득이 끊기거나 끊겨가는 시점입니다. 실수를 만회할 시간이 없습니다. 집 한 채, 연금 하나로 부부가 같이 살면 100만 원으로도 어떻게든 비비고 살 수 있습니다. 반찬 하나를 해놔도 같이 먹고 난방을 틀어도 같이 온기를 나눕니다. 아플 때 물 한 잔 떠다 주는 사람이 있고 밤에 잠 못 자도 옆에 숨소리라도 들립니다. 하지만 따로 살게 되는 순간 주거비부터 식비, 공과금까지 모든 비용이 2배로 뻥튀기 됩니다. 거기다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무섭게 늘어나는 의료비와 간병비는 혼자 힘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60대엔 무릎이 아프고 70대엔 허리가 무너지고 80대엔 치매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걸 혼자 버텨야 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나 될지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들이 챙겨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식들은 자기 가정 건사하고 애들 학원비 내기도 벅찹니다. 명절에 용돈 조금 쥐어주는 것도 요즘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결국 늙고 병들었을 때 내 곁에 있어 줄 사람은 미우나 고우나 평생을 지지고 볶으며 살아온 내 배우자 한 사람뿐입니다.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이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얘기 같아서 가슴이 뜨끔하셨을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프고 뼈 때리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홧김에 섭섭함에 내뱉은 말 한마디로 평생 일궈온 소중한 노후를 망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부부싸움 안 하고 사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황혼의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가 아니라 내 노후의 생명줄을 자르는 일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때 이혼은 새 출발이 될 수 있지만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혼은 대부분 동반 추락입니다. 오늘 당장 거실에 있는 남편에게, 주방에 있는 아내에게 먼저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당신도 평생 고생 많았지. 우리 그래도 잘 버텼다. 이 따뜻한 한마디가 수천만 원짜리 연금보험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든든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섭섭한 거, 억울한 거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억울함을 이혼으로 풀려다가 통장이 먼저 바닥납니다. 화가 날 땐 산책을 나가세요. 말이 안 통할 땐 자식한테 전화해서 한 풀어요. 그래도 안 되면 상담을 받으세요. 이혼 도장보다 훨씬 싼 선택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분할연금 제도, 노후 생활비 구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 이런 것들을 배우자와 함께 앉아서 한 번만 들여다보세요.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 노후는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똑똑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평안하고 지혜로운 노후 생활의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진짜 현실적인 정보들 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